특별하게 아동과의 상담관계 형성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청소년과의 상담관계 형성이나 또 성인과의 상담관계 형성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 가운데 아동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참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동과의 상담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아동과 효과적인 상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한번 이 아이를 한번 보세요. 참 귀엽죠? 얼마나 귀여워요. 이 아동들에게 있어서도 심리적으로 아픔을 겪고 관계에서 아픔을 겪고 고통을 당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나를 찾아와서 상담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특히 아동과의 상담에 있어서 이 대화를 촉진하는 방법이 있는데 톰슨과 루돌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째, 대화를 할 때는 아동과 눈높이를 맞추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렇습니다. 이 아동이 성인 상담자와 대화를 할 때 아동이 자기 자신이 이 상담자의 거리를 통제할 수 있다면 굉장히 효과적이잖아요. 그것도 뭐 성인 내담자나 청소년 내담자도 동일하겠습니다만은 내담자가 이 상담자의 거리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면 효과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편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심리적 거리와 물리적 거리도 이 아동이 할 수 있다면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 아동 상담자가 성인 상담자가 아동을 상담할 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고압적인 자세로 비춰질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자는요, 아동과 대화를 시작할 때에 대등한 눈높이에서 대화를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대등한 눈높이다. 이 언어적인 것도 있지만 아동의 키에 맞게, 아동의 의자에 맞게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아동이 상담을 왔을 때는 아동이 앉는 의자나 이 안락 의자가 좀 높게 해줘야 됩니다. 높게 해주고 상담자는 의자는 낮게 가고, 그래서 실제적인 눈높이가 이렇게 같아지도록 해야 됩니다. 언어 사용 이전에, 성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런 거 이전에 물리적인 위치에서도 아동의 의자는 좀 높게, 성인의 의자는 좀 낮게, 그래서 그들과 나의 눈높이가 이렇게 같도록 배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마주 볼 수 있는 좌석을 배치해야 됩니다. 앞에도 설명했지만 사실 눈을 마주 보며 이야기할 수 있는, 상담을 할 수 있는 좌석 배치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만큼 물리적인 관심이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아동들이 왔을 때는 사실 아동 상담소를 가보면 많은 부분이 바닥 자체가 딱딱합니다. 딱딱합니다. 그리고 주로 그 나무나 아니면 대리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발을 신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놀이 치료실 가도 이렇게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요, 아동이 좀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참 청소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두꺼운 카펫 같은 게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두꺼운 카펫. 신발 신고 들어가도 좀 폭신폭신한 느낌이 들도록, 그 다음에 편안한 의자,
딱딱한 나무 의자 이런 것보다도 좀 안락한 의자를 아동 상담실에 배치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톰슨과 루돌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장난감이나 인형들을 좀 배치하라.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 있는 아동 상담 센터에 가면 장난감 인형은 굉장히 많이 배치되어 있고 아이들의 관심을 끌도록 하는 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아동을 상담하는 아동 상담자들은요, 아동의 발달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동들의 존재를 배려해 줍니다. 우리가 아동들이 발달적인 측면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발달적인 측면에서 그 아동들을 배려하는 존재를 배려하는 배려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언어의 능력과 그 다음에 신체적 능력과 주의 집중 능력이 있다는 걸 배려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겁니다. 성인들보다 청소년들보다 아동들의 발달 측면에서 보면 언어적 능력이, 어휘력이 떨어지고 언어적 표현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신체적 능력이, 키나 몸무게나 모든 것이 성인들에 비해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주의 집중 능력도 떨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동들에게 감성적인 능력을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뭐냐, 먼저 아동의 언어적 능력입니다. 이러다 보면 아동들은요, 아직까지 배워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동들은 아직까지 언어를 습득해 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은 청소년과 성인과 같은 아주 섬세하게나 미묘한 의사소통 아직 학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마음을 언어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어휘력이 그만큼 성인들보다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한 어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상담자의 행동과 언어는 아동의 수준에 일치하도록 맞춰가야 됩니다. 그것이 언어적 일치, 행동의 일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인보다 부족한 어휘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이 아동은요, 아동 상담자는 이 아동과 유사한 언어와 행동을 아동 수준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할 때는. 그것이 또한 눈높이입니다. 물리적 눈높이도 있지만 언어적 눈높이, 행동적 눈높이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동들의 신체적 능력이 있습니다. 성인들에 비해서 이 아동들의 신체적 능력은 약합니다. 왜? 발달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죠. 아동이 볼 때 여기 보십시오. 성인들은 거인처럼 보입니다. 거인과 같은 어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여러분들이 집이라든지 어릴 때 동네라든지 어릴 때 생각해보면 모두 크게 보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어릴 때 국민학 초등학교 다닐 때 놀던 운동장이 작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거인과 같은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아동들은 신체적으로 나약하다. 아동들은 신체적으로 상처받기 쉬운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인지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동들의 주의 집중 능력이 성인들보다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 아동은 성인보다 주의 집중 능력이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했던 아동들은 한 번에 2분 이상 주제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2분 이상 이어가자면 주제가 자꾸 바뀌어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느냐, 상담 회기 중에 자주 아동들을 이 주제로 돌아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아동들에게서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아동들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해하시면서 다시 돌아가도록 도와줘. 2분 이상 주제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아동과 상담할 때 한 회기 상담은 성인과 청소년 상담보다 시간이 짧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동 상담은 약
보통 20분에서 30분 내외다. 이렇게 30분 내외인데 참종은 20분이 가장 적절하다. 이것이 통계적입니다. 그래서 아동과 상담할 때는 상담 시간을 20분 내를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놀이 상담하는 사람은 어때요? 매체 활용할 때는 어때요? 놀이는 놀이에 집중하는 것이죠. 놀이를 하면서 상담은 20분 정도 하도록 놀이와 좀 구분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아동과의 상담 관계를 형성할 때 중요하게 미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먼저 상담자는 아동을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해야 됩니다. 아동의 입장에 있어서 그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두 번째는 참 중요하죠. 아동 상담자는요, 아동을 좋아해야 됩니다. 아동 좋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이끌리잖아요. 그래서 아동 상담자가 되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이를 좋아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상담자의 진실성입니다. 칼 로저스가 상담자의 진실성과 일치성을 말한 진실성이라는 것은 망가짐, 따뜻한 마음입니다. 일치성이라는 것은 상담자의 말과 행동과 감정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치성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동과의 상담에서 상담 관계 형성의 핵심은 상담자의 진실성입니다. 사람됨이고 인간 인격이 되어 있고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일치성. 상담자가 하는 말과 행동과 감정이 일치해야, 아동들은요, 의력은 약해도 다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아동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다 알아차립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신뢰 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동과의 상담 관계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강의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